나경원을 예측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이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건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비판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가 보면 참 자신감이 넘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무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제 마침 발표하는 그 시점에 바로 이 제가 먼저 출연하고 그 다음이 안철수 후보였어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아니 4명에 포함이 안 되고 방송에 딱 생방송 출연하고 있으면 얼마나 정말 그렇죠. 사람 민감하고 사람 네. 정말 위축되는 거죠. 네. 정말 사람 말하자면 심지어는 바보 되는 거죠. 네. 아니 떨어졌는데 생방송에 나와서 근데 안철수 후보가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아 그걸 보면서 그게 이제 이른바 본인이 가지는 확신적 자신감이죠.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어디 나가서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도 유권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제가 됩니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이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의 낙관적인 네. 그 안철수의 확신. 네. 그게 저는 안을 이렇게 철수시키지 않고 있는 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온몸에 V3를 이제 뿌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빅토리 뿌렸네. 그렇죠. 다 해킹. 얼마 전에 뭐 SKT도 해킹을 당했다는데 네. 이게 다 이제 다 이게 이 패치가 되나 봐요.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한 3가지 요인을 봅니다. 하나는 탄핵 반대 이른바 이제 보수표들이 좀 분산된 것 같아요. 나경원으로 갈 수 있는 표를 이철우 후보도 좀 가져갔을 수가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경원 후보로서는 상당히 선전을 했을 텐데 좀 표가 좀 이 강성 보수표가 분산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무당층들이 좀 더 많이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동응답 조사가 아니라 전화 면접 조사예요. 네. 전화 면접 조사 그러니까 면접원이 물어보는 건데 재질문합니다. 형식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인데 그럼 좀 무당층이 많이 잡힐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무당층으로 하면 무당층이라는 게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대체로 성향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중도 성향이 있겠죠. 네. 이 사람들을 안철수 후보가 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선 막바지에 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색깔을 분명하게 했죠. 네. 그러니까 선거는 본인 색깔을 분명하게 한 사람들한테 좀 더 이 지지층들이 결집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이제 조사 시점이 평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무래도 평일이라는 것이 이 월요일 좀 못해서 다 채워지지 않았으면 5개 조사 기간이 800명씩에서 58, 40, 4,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전통적인 보수 주말에나 이럴 때 왜 보수들 있잖아요. 주부층이나 네. 연령대가 높고 또 무직이고 이런 좀 성향들이 있어요. 이들이 안 잡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들이 잡혔더라면 나경원 후보 쪽으로 조금 더 갔을 가능성도 네. 있는데 네. 왜 자동응답 조사 직전에 있었던 KSO와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근데 분명히 무당층 플러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이 4등이었거든. 네. 그런 조사들이 있었고 네. 그런 전망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면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결과를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못 받아들이면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운칠기삼이야. 예, 찰스의 운이 아직까지도 여하튼 뭐 그게 여하튼 어쨌든 간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찰스의 운이 럭키비키야 럭키비키. 이 평일이냐 주말이냐 여론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 뭐 방송계든 언론계든 정치 고관여층이든 수치가 안 나오니까 원인을 모르는데 찾고 있는데 이 원인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나경원 후보 캠프였다면 저는 결사적으로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말에 해야 주말을 된다. 끼워야 됩니다. 하루를 그렇네요. 주말에 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국민의힘 비중이 적어도 전체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80% 이상 되게 네. 그게 할당은 돼야 됩니다.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80% 이상, 무당층은 20%. 네. 이렇게 나는 좀 주장을 했었어요. 네, 지금 바게트님이 동아시아 최고의 여론 데이터 아. 전문가시라고. 파이스터죠. 동아시아. 이스트 아시아의 파이스터. 어떻게 보세요? 4강 진출에 대해서. 네. 이제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으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대선이었었죠. 그때 얻은 지지율이 21.4%로 기억납니다. 그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4%를 얻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이제 보수 정당이었던 홍준표 후보하고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고작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어져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단일화 논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통령 될 수 있었죠. 그러면 그때까지 직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경쟁하면서 본인의 전국 진지가 있었던 거죠. 진지가. 전국 조직과 진지가 있었던 거고 네. 그전에는 그 진지를 돌려가지고 실제로 21%라는 보수 정당의 후보와 거의 비슷한 지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걸 인정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경원 캠프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투쟁성, 네. 투사 정신 이런 걸로 조금 안철수 후보 캠프를 조금 이제 얕잡아봤던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막판에 좀 많이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드럼통 그 얘기를 끌고 나오면서 젊은 MZ 세대한테 소구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역전시켜서 4위를 할 거라고 봤는데 졌다는 말은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깻잎 한 장 차이로 아마 승부가 갈린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진영이 이제 이게 탄핵 찬성과 반대 이렇게 딱 선명하게 나눠진 상황입니다. 2대2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하고 홍준표 쪽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는 탄핵을 반대하는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쫓아가는 자기 표심을 주는 그러니까 깔때기 현상인 거죠. 내가 탄핵 반대한다. 탄핵 반대하는데 탄핵 반대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실현돼 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갈 사람한테 몰아주고 싶은 그런 또 본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반대 진영에 있던 나경원 후보도 같은 우리 편이긴 하지만 내가 단 한 표를 줘야 된다면 좀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홍준표한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경원 표가 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요. 네. 마지막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이제 신당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신당에 대한 반대급부가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 데는 한동훈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 신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무당층들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금 움직인 게 아니었을까. 지금 뭐 그 빅데이터 같은 데 돌려보면 그 왜 단어 넣어서 왜 트렌드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신당에 대한 얘기가 나온 그 날짜에 동시에 한동훈과 안철수가 좀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잡혔었거든요.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아마 좀 그가 이제 반감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명확히 하려면 이 각 후보자의 득표율 수치가 공개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이 공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개는 저도 이제 도당에서 그 이러한 공천관리위원회를 하다 보면 시장군수 경선 같은 걸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그 공천관리위원회까지 밀봉이 된 상태로 와요. 밀봉인 상태로 오면 그거를 선거관리위원들이 다 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사무총장이나 선거관리위원장 이분들만 봐요. 이분들만 밀봉을 풀어서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사무처 당직자한테 그 누가 됐는지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뭐 밭이 돌고 뭐 썰이 돌고 수치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도는데 여러분들 다 가짜 정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누가 청년표를 많이 갖고 갔는지, 누가 여성표를 많이 갖고 갔는지, 연령별 표, 지역별 표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해서 전략적으로 구상을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이것도 제가 이제 지적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네. 5개의 조사기관이 800명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하나당 800명씩. 한 업체가 그렇죠. 한 업체가 800명인데 다 1, 2, 3, 4 순위가 똑같았을까?
아 그렇죠. 예, 이게 예. 조사 환경이 어땠을까도 상당히 네, 중요할 수가 그럼요. 있어요. 네, 이것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후보들의 이 또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저는 꼭 이런 거죠. 마치 그 누구죠? 조인성 배우였나요? 아니면 네. 꼭 그렇게 가져가야만 했어라는 것처럼 네. 저는 이게 김내원. 김내원이죠. 했냐? 네, 네. 꼭 5개 해야만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꼭 5개 했을까? 네. 아. 경선 관리를 생각. 왜냐면 이게 그렇죠. 예. 자칫 1, 2, 3, 4등 조사 기간에 또 조사 방식에 또 조사의 또 완성도에 따라서 네. 어떤 결과가 저는 이건 굉장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 2, 3, 4등이 만약에 뭐 3, 4등이 달라진 건 모르겠는데 2, 3등이 달라졌다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한 3개 기간 정도에서 했어도 됐지 않았을까. 그냥 3개 기간에 1,000명씩 해서 3,000명 해도 그게 3,000명, 4,000명의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오히려 조사의 관리와 완성도가 나는 저는 더 중요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당원일 거예요. 그리고 당원이 이제 50%가 포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제 빠지는 셈이죠. 이들이 어디로 갈까? 일단 나경원은 김문수나 홍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나경원 당원 지지층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지지할 나경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들은 대체로 문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윤심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와 홍은 뭐 그렇게 결합된 모양새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대신에 그런데 나경원을 지지하던 국민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또 어디로 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홍 아니면 김인데 홍에 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 왜냐하면 국민 지지층들은 대체로 밴드 wägoning, 네. 좀 최근에 새가 몰렸다는 사람 쪽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당원들보다는. 네. 당원들은 뭐 당협위원장이나 또 이 당의 구성원들의 영향을 좀 받잖아요. 네. 근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대체로 밴드 wägoning, 최근에 홍이 건물사를 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지금 후보에 누굽니까? 이철규 의원도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홍 쪽에 조금 밴드 wägoning. 아 그래? 홍이 조금 더 대세론이 만들어지는 건가? 조금 주춤세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당원 비중이 50%예요. 네. 그러면 사실상 저는 앞에 진출할 사람 그리고 최종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조사 50%보다는 당원이 결정한다. 이 당원들이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이 당원들 결정에는 지금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를 밀어줄까? 이것도 있잖아요. 왜? 네.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밀어줘야 그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가 더 용이하게 또 순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트럼프. 네. 트럼프의 더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누굴까? 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4강이 정해졌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대 50입니다. 당원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조직 싸움이 상당히 일어날 것이다. 100% 국민 경선할 때는 조직 싸움이 사실 힘듭니다. 온라인 상에서야 서로 자기 진영이 되었던 소구력 있는 그런 홍보 활동 하겠지만은 막상 이제 50대 50 당원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룰이 바뀌어 버리면요. 조직을 동원해서 특히 TK 조직이 굉장히 아주 단단하고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TK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철우 후보가 과연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라고 기대했는데 이철우 경북 도지사 출신인 이철우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지금 지지 선언을 했고요. 예. 또 거기 누가 들어갔느냐? 윤상현 의원도 지금 김문수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윤심의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용
전 의원도 김문수 아, 캠프에 이용 전 의원. 전 예, 의원도 김문수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홍준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준표 네. 이제 후보 측에는 구자근 의원, 그다음에 이인성, 강대식, 김위상, 백종원 의원 등이 캠프에 합류했다고 나왔는데요. 네.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홍준표 캠프에서 55, 뭐 7 이렇게 해서 55명의 이제 원내 지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네. 이름은 다는 못 밝히지만 원내에서 나를 이렇게 지지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사실 이거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제 지지선을 했다는 것은 그 일단 첫째 가능성은 55가 진짜 55인지 약간 의아하다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양다리 걸친 의원들이 상당히 있다는 그렇죠, 의미다.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재 당원들 가지고 있는 당의 위원장들의 조직이 어떻게 가동되냐에 따라 가지고 김문수와 홍준표를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한동훈 이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면 단단한 팬층인데 그 팬층의 문제는 강력하지만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명을 뽑는 결선 투표에 가는 이 과정에서는 아마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약간 이게 저의 바람인데 요 이번에 안철수 후보자가 올라가고 나경원 후보자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바람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소장님처럼 저도 객관적인 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한동훈 후보자가 못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건 저의 바람이고 객관적인 평을 하자면 지금 미디어데이가 방금 막 끝났는데 네. 미디어데이에 있는 그러한 그 댓글 올라오는 게 다 죄다 한동훈이에요. 그리고 이 끝나자마자 영상에 대해서 조회수를 보면 후보자별로 클립을 나눠져 보면 한동훈 후보자의 조회수 클립이 너무 심하게 높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2배, 3배 차이가 아니라 뭐 10배씩 높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진짜 민심인가? 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도 저력이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시할 수 네. 없어요. 위더훈이 효과가 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아주 죽게 살기로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네. 선거에서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무시를 못해. 이걸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팬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득표를 얼마나 했는지 이제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당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댓글을 올리는 것은 대체로 위더훈이도 당원 성격보다는 일반 지지층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금도 뭐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른바 이제 마치 연예인처럼 팬이 된 거죠. 네. 팬심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표가 분산되기보다는 오히려 일각에서는 자꾸 안철수 후보 표가 나눠지니까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무당층에서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여론조사는 한동훈 쪽으로 더 결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 찬성파 쪽은. 네. 그러면은 근데 저는 뭐냐면 바로 당원이에요. 이준우 대변인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당원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원 조사가 몇몇 기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당원들이 이게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김문수와 홍준표를 황금 분할을 한다면은 김문수와 홍준표가 동반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 결국은 결정적으로 당원 때문에. 당원은 거의 1, 2 후보 쪽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당원들은 사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표는 사표가 있지만은 당원들은 저 사람 안 될 사람인데 내가 밀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당원들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김문수, 홍준표로 당원들이 표가 50표인데 이게 반반씩 나눠진다면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이 김문수, 홍준표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이준우 대변인한테 듣고 싶어요. 이준우 대변인도 당에 있는 사람이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63%가 62.35%가 한동훈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많이 빠졌어요. 심지어는 TK 지역에서는 배신자 소리까지도 듣는단 말이에요. TK 지역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그 당원들이 얼마나 지금 한동훈 지지층들이 남아있는가가 핵심이에요. 자, 당원들 여러분들 100으로 볼 때 한동훈 지지층이 20% 미만으로 내려와 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한동훈으로서는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때 62.35가
지금 한 30% 정도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면 이건 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준 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봐요. 지금 한동훈 캠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크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자신감의 밑바탕은 바로 그겁니다. 전당대회 때 얻었던 63%의 지지율인데요. 그게 지금 탄핵 이후에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고 하면서 그게 쑥 빠졌단 말이에요. 쑥 빠졌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에 탄핵 청구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유지했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을 했죠.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또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이 헌재의 결과를 알 수 없을 때는 사실상 희망이 반영된 지지율을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니까는 어떤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아도 응답을 안 하는 거죠.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니까. 헌재에서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대표 팬덤 아까 말했듯이 규모는 작지만 아주 강하게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팬덤은요,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포집이 될 때 한동훈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요. 헌재 결과에 실망한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전화를 회피하죠. 그러면서 실제와 약간 왜곡된 그런 버블이 낀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이게 다음 이제 2차 경선에서는 50대 50으로 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디베이트가 지금 2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디베이트가 어떤 양상을 띠느냐. 또 지난번처럼 한동훈 이제 후보가 내가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계엄했습니까라든가 또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질문했을 때 나한테 개인적으로 사건 청탁했잖아요. 라는 식으로 해서 당의 어떤 그 희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있어서 그거를 상대방의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이제 되받아치는 그런 일이 또 반복된다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당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는 건지 또 의문을 가지면서 좀 빠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있는 2번의 디베이트에서 한동훈 후보가 어떤 토론을 펼치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핵심은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김문수나 홍준표 쪽으로 한쪽을 몰빵을 해버린다. 그러면 한동훈 공간이 생겨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김문수, 홍준표 쪽으로 분할이 된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미묘한 이게 체스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어떠한 후보가 되든 뭐 양강에 누가 올라가고 결국 그 누가 선출이 되든 국민의힘 현재 후보들을 다 합쳐도 박스권 27%에서 많아봤자 36% 이 박스권에 거쳤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은 40% 이상의 지지율을 계속 공고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라고 한번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한 10%에서 15%가 모자라는 결과가 나와요.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중도층이죠. 중도층이 안 들어와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일단 프레임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 갇혀 있냐? 탄핵과 내란 이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그다음에 한덕수나 이런 걸 통해서 외연 확장이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관망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에서 15%가 모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지금 답도 사실은 나와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은 정말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중도가 들어와야 돼요. 중도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경제입니다. 아무리 이재명을 까봐야 깐다고 해서 중도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도는 내 손에 어떤 이익을 지어줄 수 있는데 이건 경제예요. 손에 잡히는 거. 손에 잡히는 TV조선, 사이다 정치.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중요한데 요걸 갖다가 경제를 해줄 수가 있느냐가 핵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른바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인데 이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덕수죠. 네. 그래서 한덕수가 계속해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꾸 옛 생각이 나. 새로움을 찾는다. 옛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한덕수는 참 이게 걸맞지 않으면서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미래소년 코난처럼 약간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어쨌거나 간에. 뭐 사람들 생각하겠죠. 아니 저렇게 소년은 아니신데. 네. 네. 아니, 김종인 위원장도 옆방에서 방송하시고 소년이세요. 네. 네. 소년이에요. 네. 그게 그 미래가 보인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이유는 서로 막 싸움판이잖아. 네. 무슨 뭐 생머리냐 뭐 키높이냐 또 무슨 뭐 속옷 보정이냐 네. 뭐 보정 속옷이냐 뭐 또 눈썹 문신이냐. 네. 그런데 지금 상호 관세 이야기하는 순간 싸울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이 사람 이야기하는 순간 싸울 수 있냐고. 누구? 트럼프. 네. 트럼프를 이야기하는 순간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도 다 트럼프 대응하느라고 심지어는 멕시코 같은 나라도 셰인바움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국내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도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왜 자꾸 배종찬 소장이 배추도사가 저게 뭐 양배추냐 왜 자꾸 트럼프 이야기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유가 있는 게 지금 빅데이터 언급량과 이준우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빅데이터 언급량이요. 트럼프가 이재명 후보보다도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에 꽂혀 있는 거예요. 네. 오죽했으면 트럼프의 뉴스를 매일 접해요. 오늘 트럼프가 뭐 했다, 일본 왔는데 뭐 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랑 연결돼요. 트럼프는 지금 국내에서도 국방장관 해그세그도 막 야단칠판인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Beautiful English, Great Call.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칭찬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 2+2 전에 생목초이 이전에 갔잖아요. 최상목, 네. 생목초이. 생목. 지금 가 있죠, 미국에. 떼끄낸, 안 듣건, 떼끄낸, 영어로 떼끄낸이에요. 떼끄낸, 떼끄낸이 안 듣건, 안덕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생목초이, 2+2 가셨죠. 생목초이, 웰컴 생목초이, 떼끄낸 이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준비 많이 하셨다. 만약에 소장님. 자, 그 다른 국민의힘 다른 후보자분들은 영어로 그만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세요. 아니 뭐 한 사람은 이미 영어 이름 네. 있잖아요. 찰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한덕수 권한 내용을 무슨 제가 띄우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프레임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지금 심지어는 홍준표 후보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 빅텐트 이른바 빅 플랫폼 이야기하니까 저번에 빅 웨이브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후보들도 알아요. 유력 후보 이 4인방도 알아요. 지금으로 부족할 수도 안 있다. 된다. 안 된다. 부족할 지금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뭘 붙여야 이준석, 된다. 이낙연 제가 세네갑니다. 용각산 좀 주세요. 이낙연. 이게 이낙연 전 총리 비롯해서 네. 이준호 정말 강대규 다 플러스 되고 뭐 해야 용광로에. 네. 겨우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박수영 의원도 가 있지만 네. 환영한다, 한덕수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한덕수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제가 이제 요거 하나 더 붙일게요. 제가 그래서 많은 지금 방송에서 제가 얘기합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통 타임즈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타임즈는 2개야. 뉴욕 타임즈와 파이낸셜 타임즈예요. 네. 근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대선 출마하냐 그랬더니 not yet 이랬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 not yet라는 게 우리 강변도 알잖아요. 네. 그 예스라는 거죠. 뭐. 변호사 네. 시험 볼 때 뭘 봤어요? 저기 영어를 봤어요? 독일을 봤어요? 저희는 그 토익을 보고 로스쿨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영어잖아. 네, 영어예요. 네, 네, 네. not yet. 네. 이게 4번 보기로 많이 채택이 돼요. not yet는 이렇게 4번. 아직은 아니 정답으로 되는 게 네. 많아요. not yet 잘못 사용된 네. 예는 네. 1번 순, 2번 as soon as possible, 4번 not yet. 야. not yet. not yet는 이건 곧 한다는 한다는 얘기야.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성문 종합 영어의 대가한테 물어보니까 예, 이분이 이야기가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probably not이라는 거야. 아마도 아니다. 아마도 아니다. probably not이 아니라 아니, not yet를 했기 아니면 때문에. absolutely not. 그럼요. 이게 절대 안 한다. beautiful English를 하는 사람이 예. not yet라고 하는 건 다 본인의 의중을 담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